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저는 장애 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감각 통합 문제를 다루는 시리즈의 10번째 영상입니다. 감각 통합은 감각을 통해 정보를 받는 과정입니다. 감각 장애가 있으면 아이의 감각이 뇌에 제대로 통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반응을 보이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아이가 특정 감각 자극을 혐오하거나 과도한 양의 감각 정보를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과미성과 과소성을 다 보이는 혼합형 감각 기능 장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이자 아이의 회복을 돕는 조력자로서 우리의 주된 임무는 아이의 감각적 필요를 잘 파악하여 아이의 감각 문제를 하나씩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을 통해 아이는 감각 정보를 뇌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감각 문제에는 청각, 시각 및 촉각뿐만 아니라 신체의 근형 감각과 공간에서 위치 파악, 전종 감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들이 모두 아이들의 뇌가 배우는 학습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가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는지 후각, 미각, 통증과 같은 다른 감각도 적절하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각 입력의 질이 자녀가 표출하는 운동성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전 방송에서 각 영역별 감각 문제를 돕는 훈련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매일 우리 아이의 감각 문제를 돕고 함께 훈련하더라도 훈련을 통해 뇌세포가 신경 연결부로 자라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문제로 보이던 감각 영역이 변화를 보기 시작하려면 일반적으로 3개월이나 4개월이 걸리고 때로는 그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알려드릴 훈련들은 아이들과 꾸준히 인내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면 장기적으로는 큰 개선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훈련의 효과를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척 답답할 수 있어요. 길어지는 훈련 기간 동안 부모님이 인내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모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와 함께 훈련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신이 아닌 아이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우리의 아이를 매일 보기 때문에 아이가 나아지는 것을 잘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무너진 마음 때문에 쉽게 화가 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사실 아이의 엄마로서의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저를 비롯한 우리 엄마들도 실수하지요. 저는 아이들과 훈련을 하면서 큰 인내심을 배워야 했고 치료가 효과를 볼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깨닫게 된 것은 나 자신에게도 관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발달접근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에게 아이를 직접 도울 수 있는 관한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집에서 도울 수 있는 훈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치료사에게 받는 아이의 치료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병원의 치료에 이어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은 엄청난 권한에 부여이지만 이러한 권한 부여에는 부모에게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다고 느끼기 쉬워서 집에서 하는 훈련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집에서 할 수 있는 훈련 일정을 잘 만들고 꾸준히 진행하면 자녀의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하시는 훈련이 아이의 신경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으므로 부모님 자신과 아이 모두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마시고요. 혹시 실수하실 때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마음에 있으신 부담을 떨쳐버리고 아이를 그냥 아이답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자기에게 많은 완벽한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치료와 집에서 진행하는 훈련들은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성공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키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이가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작아 보이는 성공을 축하하세요. 긴 시간을 두고 아이가 한 번에 한 단계씩 발전하도록 하세요. 오늘의 성공에 축하하고 오늘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의 미래에 대해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의 감각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로서 인내심을 많이 가져셔야 합니다. 심한 감각 민감도가 사그라지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 아이들의 목욕물 온도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제가 목욕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주 미지근한 온도의 물만 사용해야 했고 비누로 문지르지도 못했지요. 대신 거품, 목욕을 준비하고 비누 대신 거품을 대고 닦아내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비누와 샴푸를 쓰고 따뜻한 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발가락 사이를 제가 씻기도록 놔둡니다. 목욕할 때마다 비명으로 시작했던 때에 비하면 참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인내심을 갖고 작은 성공과 큰 성공을 모두 축하해 주세요. 아이를 격려하는 것이 아이를 혼내거나 꾸짖는 것보다 아이의 감각 발달에 더 큰 도움을 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힘드시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아이와의 훈련에서 힘들어지실 때 너그럽게 봐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보는 작은 성과를 축하할 때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단계로 성공은 이루어집니다. 매일 이루어가는 작은 성공을 축하하면서 큰 돌파를 자물성 있게 기다리십시오. 기쁨의 발견은 계속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훈련하실 수 있는 신경 발달 접근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계속 신청해 주세요.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알아주세요. 잊지 마시고 아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